자, 퇴사하겠다고 말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소송 걸 거야 라고 한다면? 와, 진짜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근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그 진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러다가 고소당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끔찍한 상상 해보셨을 거예요. 이게 그냥 화나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진짜로 법정까지 끌려가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일까요? 좋습니다. 지금부터 퇴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뜬소문들, 그리고 진짜 현실은 어떤지 제가 확실하게 구분해 드릴게요. 과연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그 명확한 기준이 뭔지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사직서를 둘러싼 갈등. 직원이 갑자기 "저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나가버리면 회사는 정말 소송 같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한 식당 사장님의 이 한마디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 무책임한 직원들한테 책임을 묻고 싶었습니다. 와, 이 말 한마디에 얼마나 큰 배신감과 분노가 담겨 있는지 느껴지시죠? 이게 바로 소송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장님, 갑자기 그만둔 배달기사 2명 때문에 가게가 큰 손해를 봤다면서 소송을 겁니다. 그리고 청구한 금액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사장님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무려 한 3,500만 원. 그런데 법원이 이것만 배상하세요 하고 인정한 금액은요, 겨우 130만 원이었습니다. 와, 이 엄청난 차이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법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걸까요? 3,500만 원이랑 130만 원은 정말 너무 다르잖아요. 그 이유, 바로 법에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에 그 답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입증 책임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주장하는 사람이 직접 증명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 직원 때문에 우리 회사가 이만큼 손해봤어요 라고 주장하는 건 사장님이죠. 그럼 그 손해액이랑 직원의 퇴사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걸, 그 모든 걸 사장님이 데이터로 증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화가 난다, 괘씸하다 이런 감정만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거죠. 이 입증 책임 때문에 회사가 소송에서 이기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겁니다. 이 직원이 나가서 우리 매출이 뚝 떨어졌어요, 이걸 증명해야 하는데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실제로 있었던 다른 사례를 보면 회사가 무려 5,200만 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보니까 어라? 이 직원이 나가기 전부터 이미 매출이 쭉쭉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법원 입장에서는 사업이 어려운 게 꼭 이 직원 탓만은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결론입니다. 갑작스런 퇴사 때문에 회사가 소송을 걸어온다? 사실은 이 입증 책임이라는 아주 높은 벽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회사에게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라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진실입니다. 자, 그런데 퇴사할 때 무서운 게 이거 하나만은 아니죠? 바로 경업금지 약정이라는 또 다른 덫이 있습니다. 입사할 때 무심코 사인했던 그 조항 때문에 내가 원하는 회사로 이직도 못하고 정말 꼼짝없이 발이 묶이는 걸까요?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은 경업금지 조항보다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즉 개인이 자유롭게 일할 권리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조항이 너무 과한 건 아닌지 아주 깐깐하게 따져봅니다. 법원은 이 6가지 기준을 가지고 아주 신중하게 판단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째, 회사에 진짜 목숨 걸고 지킬 만한 영업비밀이라는 게 있긴 있었나? 둘째, 그만둔 직원이 그 비밀을 다룰 만큼 높은 위치에 있었나? 셋째, 이직을 금지하는 기간이나 지역이 너무 넓고 긴 건 아닌가? 보통 1년, 길어야 2년 정도만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넷째,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회사가 이직을 막는 대신에 돈이라든지 뭔가 특별한 보상을 제대로 해줬는가? 다섯째, 직원이 왜 그만뒀는가? 마지막으로 이 약속 하나 때문에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막는 건 아닌가? 이 모든 걸 다 따져보는 겁니다. 실제 판결을 보면 감이 확 오실 거예요. 한쪽은 반도체 핵심 연구원이었어요. 이 사람은 회사가 2년 동안 경쟁사로 가지 마세요 하는 대신에 특별 인센티브를 두둑이 챙겨줬습니다. 이 경우는 유효 판결을 받았죠. 반면에 다른 한쪽은 관리자였는데 아무런 추가 보상 없이 그냥 2년 동안 이직 금지 조항에 묶였어요. 결과는 당연히 무효였습니다. 차이가 명확하죠?
그러니까 핵심은 딱 이겁니다. 여러분이 회사의 아주 중요한 핵심 비밀을 다루는 위치가 아니었고 또 이직금지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받은 적이 없다면 여러분이 사인했던 그 경업금지 약정은 법정 가면 그냥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네, 결국 이 무섭게만 보이던 경업금지 조항도 알고 보면 이빨 빠진 종이호랑이인 경우가 많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 진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퇴사할 때 뭘 알아야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당신의 권리와 책임 딱 정리해드릴게요. 퇴사하기 전에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회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도 그 피해를 증명할 책임은 전부 회사에게 있다. 너무 쫄 필요 없다는 거죠. 둘째, 특별한 보상도 없이 묶어두는 경업금지 조항은 무효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법적인 문제를 다 떠나서요. 깔끔한 인수인계와 합리적인 통보기간을 지키는 건 여러분의 평판과 미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매너이자 책임이라는 점. 이 세 가지만은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가만두면 회사가 소송에서 이기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그렇다면 직원의 갑작스러운 그리고 좋지 않은 퇴사가 회사에 남기는 진짜 비용은 뭘까요? 어쩌면 그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남아있는 직원들의 무너진 신뢰와 조직 전체에 남는 깊은 상처가 아닐까요?